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해양 생물 부검 기록 1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바다거북 사체의 절반, 바다새의 3분의 1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양 생물의 플라스틱 치사량이 기존 예측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환경단체 오션 컨저번시 연구팀이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공개됐습니다. 연구팀은 바다새와 바다거북, 돌고래 등 약 1,300종을 포함한 1만 412건의 부검 기록을 토대로 생물체 내부의 플라스틱 양과 사망 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종별 플라스틱 치사량입니다. 몸 길이 28cm가량의 바다새, 콧불 바다오리는 각설탕 1개 분량의 플라스틱만 먹어도 사망 확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각설탕 3개 정도면 사망률은 90%에 달했습니다. 몸 길이 90cm에 이르는 바다거북 역시 적은 양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야구공 반개 분량을 섭취하면 사망률이 50%, 2개 분량이면 사망률이 90%로 치솟았습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치사량이 종과 개체 크기,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에 따른 위험도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다새는 고무류와 단단한 플라스틱에 특히 취약했습니다. 완두콩보다 작은 합성 고무 조각 6개만 섭취해도 사망 확률이 90%까지 상승했습니다. 바다거북은 비닐봉지처럼 연질 플라스틱을 삼켰을 때 장폐색 등으로 생존이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해양 포유류는 어업 폐기물, 특히 폐그물에 엉키면서 사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 중 21.5%의 개체에서 플라스틱이 확인됐습니다. 바다거북은 47%, 바다새는 35%, 해양 포유류는 12%가 사망 당시 체내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대형 플라스틱만을 분석한 수치라며 미세 플라스틱과 어망 얽힘 등 다른 요인까지 고려하면 실질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토대 생태진화생물학과 첼시 로크먼 교수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플라스틱 오염의 위험 인계점을 이해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위기로 평가됩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 생산 제한, 국제적 관리 체계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세대 방공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영 방산기업 라파엘이 개발한 레이저 요격 시스템 아이언빔이 실전 배치를 시작하며 기존 미사일 요격 체계인 아이언돔의 뒤를 잇는 새로운 방공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파엘 관계자는 아이언빔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라며 전장에서 이미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언빔의 가장 큰 특징은 고에너지 레이저 기반 요격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해 적 공격을 막는 아이언돔과 달리 아이언빔은 빛의 속도로 목표를 무력화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이언돔은 한 발 요격에 최대 $50,000, 실제 운영비를 포함하면 $150,000까지 치솟지만 아이언빔은 단 $3에서 $5의 전기료만 들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사실상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비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요격 성능도 상당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드론 요격률은 99.9%, 미사일 요격률은 약 86%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레이저 무기의 한계였던 대기 중 산란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여러 레이저를 하나로 합성해 출력을 극대화하고 빛을 바늘구멍 크기로 집중시키는 기술을 고도화해 먼 거리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확보했습니다. 아이언빔은 아이언돔과 상호 보완형 체계를 이룹니다. 악천후로 레이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아이언돔을 발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운용 모델도 다양합니다.
100kW급의 기본형 아이언빔은 국경, 공항, 군기지 방어용으로 사용되며 50kW급 아이언빔 모바일은 트럭과 장갑차에 탑재해 전투부대가 이동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형 모델은 군함용으로 개량됐고 10kW급 아이언빔 라이트는 지프급 차량에 탑재해 소부대 방어와 전략자산 보호에 최적화됐습니다. 오랜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경제가 방산 수출 효과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라파엘은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 지키는 도시 모델은 한국에도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첨단 방공 체계가 중동을 넘어 글로벌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불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비연소 저온 촉매 분해 기술이 상용화됐습니다. 기존의 고온 열 분해 방식과 달리 300도 미만의 낮은 온도에서 세라믹 촉매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도 적어 차세대 친환경 기술로 평가됩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웨이브 정읍 공장은 도시 유전과 우리 기술이 3대7 비율로 합작해 설립했으며 7,458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5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술 원리는 전자레인지와 유사합니다. 불을 쓰지 않고도 열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듯이 플라스틱 역시 연소 과정 없이 저온에서 분해됩니다. 이 때문에 다이옥신, 퓨란과 같은 유해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장은 한 번에 6톤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는 약 24시간이 걸립니다. 수율은 약 70%로 투입량의 대부분을 재생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는 배관을 따라 이동해 두 차례 정제를 거치며 초경질유, 경질유, 중질유 등 세 종류의 나프타급 재생 원료유로 생산됩니다. 현재 웨이브 정읍에는 동일한 장비가 4대 설치돼 연간 6,500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최대 4,550톤, 약 540만 리터의 재생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 없이 플라스틱이 분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도 존재했지만 공장 준공으로 기술이 공식적으로 검증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유럽 ISCC 플러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 검증, 공정안전관리제도 등 국내외 3대 인증을 모두 획득하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생산된 재생유는 이미 베트남 남한그룹과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유럽연합과 미국, 중동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술이 알려지면서 국내 지자체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유전은 전남 강진의 제2와 3공장, 무안의 제4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강원 태백시와도 별도 공장 건립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이 폐플라스틱 기술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수면 중 인공 조명에 노출되면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체의 일주기 리듬은 어두운 환경에서 잠들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밤 동안 빛이 스며들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전신 동맥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를 촉진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공동연구진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CT와 PET 뇌 영상을 촬영한 건강한 성인 466명을 약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참가자의 중앙 연령은 55세였으며 연구진은 참가자 거주지의 야간 조명 수준을 인공위성 VIRS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자연적인 달빛과 별빛은 제외해 순수한 인공 조명만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약 17%가 주요 심혈관 질환을 경험했으며 야간 인공 조명 노출량이 높을수록 향후 심장병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명 노출이 표준 편차 1단이 커질 때마다 향후 5년간 심근경색 위험은 35%, 10년 위험은 2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관성은 교통소음이나 거주지역 소득 수준 같은 외부 요인을 보정한 뒤에도 유지됐습니다. 연구진은 밤에 빛에 노출될 경우 빛, 뇌 스트레스 반응 증가, 염증성 면역 활성화, 전신혈관 염증,
동맥경화 위험 증가의 경로가 작동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정식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아니며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관찰 연구라는 한계도 있지만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와 흐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2년 연구에서도 백럭스 수준의 밝기에서 수면을 취한 집단은 심박수 증가, 깊은 수면 감소, 인슐린 민감도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호주 연구진 역시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심근경색과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막 커튼, 수면용 안대 사용, 전자기기 화면의 야간 사용 제한 등을 통해 빛 노출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조명의 색 온도를 낮추어 따뜻한 톤으로 조절하면 멜라토닌 억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멜라토닌은 체온과 혈압, 심박수 등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기 때문에 밤에 빛 노출로 분비가 억제되면 회복 기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야간 혈압 하강도 늦어져 심혈관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불을 끄고 자는 단순한 습관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